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여기는 민주당 36.4, 26.0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서남권 여기가 이제 구로, 제가 사는 구로 여기 영등포 이쪽인데 제가 36.8, 32.3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왔고요.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구 여기는 박빙으로 나왔고, 동부권 민주당 압도적으로 높게 나갔고요. 동남권 국민의힘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종로, 중구, 용산이 박빙이고 이쪽이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그러면 뭐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돼. 서울 민주당이 35.1, 국민의힘이 30.8, 경기 37.4, 30.6, 인천 35.7, 30.8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중앙선거 여론조사관리위원회인가 거기 그 홈페이지 가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유선전화 면접 21%를 집어넣었어. 세상에 요즘에 유선전화 21% 나 처음 봤네. 통화가 얼마나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으면 유선전화 21%를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거기다가 RDD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박고 뽑아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오죠. 자, 유선 21%라는 걸 알고 들여다보면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 잡히시죠? 이거에 제가 봤을 땐 플러스 한 7, 8 던져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7, 8 던져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유선 21% 넣는 여론조사가 세상에 어딨냐고. 자, 그러면 서울도 종로, 중구, 용산 박빙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7, 8 얹어야 된다니까. 여기도 동남권도 박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자, 유선전화 21%라는 걸 모르고 봤을 때랑 유선전화 21%를 집어넣은 여론조사라는 걸 알고 봤을 때랑 느낌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폭등한 거예요. 조국 아무리 때리고 이재명 아무리 때리고 다 때려봐야 지금 민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힘,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지율 폭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5%에서 7% 정도 차이 나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그런데 유선전화, 집전화에 21%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 더 해야 되네. 한 10%씩 차이가 난다. 10%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지정당 없음들이 지금 이만큼 잡혀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총선 수도권 분위기 압도적으로 현재 좋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서울 다 장악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론조사 공정 아시죠?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 공정도 여론조사를 냈는데 짜증나서 그건 안 갖고 왔어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게 나오고 윤석열 40% 넘게 나오고 막 발광들을 합니다. 돈봉투 이거 체포동의안 안 한 거 질문하고 뭐 정말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을 유리하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려고 용 쓴 것도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좋진 않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분위기는 좋아요. 여론의 흐름도 좋습니다. 민주당은 언제 지지율이 빠지냐?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빠진다. 국민의힘은 언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어떻게든 민주당 안 좋은 건 막 써주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국가에 국민에게 손해보는 짓만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져. 근데 민주당은요, 뭔가를 해야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들여다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흐름이에요. 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다 해도 그냥 이유는 하나야.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이 무언가를 했어야 돼요. 180석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낙연과 그 일당들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낙연과 그 일당들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어 봐. 그러면 윤석열 절대 대통령 되지 않아요. 자,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에게 흐름은 좋아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민주당이 알아야 돼.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 이제 뭔가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여기에는 투영돼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에 있고 무언가를 민주당이 해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이런 여론조사에는 투영돼 있다는 걸 민주당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개혁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뒷걸음질 친다면 이 지지율 그냥 다시 내려앉고 이번 총선 박살나는 거예요. 민주당은 무언가를 해야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당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는 다르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야, 그러면 다 치워. 하지마, 접어. 내가 안 뽑아줘.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뽑아줄게. 지지자들의 지능순이 달라요. 지능이 다르다고. 그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 계속하고 싶잖아?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 그러면 돼. 아무것도 안 하잖아? 또 뽑아준다니까? 공천만 받으면 뽑아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으로 가면 돼. 여론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기대에 부응하는 무언가를 해준다면 민주당의 지지율 더 올라갈 것이고 수도권 압승, 전국 압승, 200석 이상 그냥 딱 하고 개헌 가고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